전방위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전방위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탁현민 행정관을 콕 집어서 칭찬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전방위 사퇴 요구에 대해서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탁현민 칭찬 들어보시죠. 내용도 잘 이해가 전달도 아주 답답하고 항상 기획이 굉장히 잘 운동을 나오니까 누가 실수하다. 기자들이 배석해 있는 곳에서 100대 과제 발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발표 행사가 아주 잘 됐다, 산뜻하게 진행이 잘 됐다라면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칭찬을 공개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탁현민 씨 이야기는 뭐 우리 돌직구에서 지금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하루도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또 이제 뉴스거리를 주신 건데 어제 그제죠.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제 국정 100대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주 산뜻한 스타일이라는 게 스티브 잡스 스타일 아닙니까? 무선 마이크를 꽂고 뭐 노타이에 아주 캐주얼한 차림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제가 또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때 참석했던 분 말 들어보니까 실제로 탁현민 씨가 행사 전반을 다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리허설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행사에서 나와서 발표하게 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위원장들과 김준표 위원장, 이 분과위원장과 김준표 위원장 사전에 그 전날부터 몇 번씩 리허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걸음 하나하나 동작, 발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탁현민 씨가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과 행사 뒤에서의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것을 이제 탁현민 씨가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탁현민 씨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엊그제 행사가 전달 방식이 산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뭐 알고 그랬을지 모르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탁현민 씨에 대한 정치적인 재신임이거든요. 이 정도 되니까 역시 탁현민이 있는 게 행사가 잘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정말 집권 여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임을 요구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우리 박 의원님 몇 번 나와서 여기서 정말 열불을 내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탁현민 행정관을 두둔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돌직구에서 더 말을 해야 될지 이제는 그만둬야 될지 이제 고민이 돼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발언, 탁현민 칭찬, 그 전날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탁현민의 해임을 요구한 직후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더 야당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이해운 당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굉장히 대통령 불편해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오늘 안으로 해임해 주시라고 건의드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안경환 후보자보다 더 비뚤어지고 더 잘못된 여성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실제 행동에도 옮긴 것으로 본인의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탁 행정관의 그런 인식과 행동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탁 행정관 해임해달라고 야당 대표가 정말로 결의에 차게 건의를 했다라고 빼꾸를 했는데 오늘은커녕 그 다음날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탁현민 칭찬. 그날 그 발언을 했을 때 이해운 대표가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듣기는 했지만은 나는 해임할 생각이 없다 하는 거를 이미 인식이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저께 이제 100대 과제, 국정과제 수행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칭찬을 한 걸로 보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 100대 기획과제가 발표되는 스타일 자체에 칭찬하고 있어요. 인간적이고 감도적이고 탈권위적이고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100대 기획과제를 볼 때 그 행사로 봅니까? 그 내용을 봐야죠. 그 100대 기획과제가 공약 200개를 갖다가 줄여서 정말 실현 가능할 작품으로 내놓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끌고 갈 청사진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을 봐야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야 3당을 포함해서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물론 과제를 높이 설정해 놓은 것은 좋지만 우선 재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떻게 이 많은 170조가 넘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이 그 100대 기획과제 중에서 90개 정도가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법안 자체가 통과가 안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다 뒷받침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보여주는 어떤 국회의 상황을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일방적인 그다음에 그 100대 수행 과제, 국정기획 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일방적인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말 내용이 아니라 쇼에 집중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도 얘기했지만 뭐 쇼라도 잘해야 된다. 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쇼를 보여주기보다는 이미 정보를 맡았기 때문에 잘 과제를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보여주기식 이런 거에만 너무 잘하면 실제로 성과가 나오지 못할 때 좀 많이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탁현민 행정관이 전면에 들어서는 게 전 청와대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행사 기획 잘했어요.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 얘기를 했고 그런 기획 의도도 좋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획들이 말 그대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행사 자체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기획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타이를 풀고요. 정말 노타이 차림으로 있으면서 편안하게 누군가가 내 이 자켓을 받는 게 아니라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라고 벗어드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느끼는 건데 자칫 잘못 저런 모습들까지도 저거 탁현민이 쇼한 거 아니야? 행사 기획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어저께 이 국정과제 100가지를 엊그저께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김진표 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마이크를 끼고 스티브 잡스, 테드 방식으로 참 발표를 잘 하셨는데 이 또한 이런 것들이 국민들과의 격이 없는 소통을 강조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편안하게 수직적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하겠다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젊은 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뒷면에 숨겨진 기획 의도들이 탁현민 행정관에 통해서 보여주는 순간 감동이 완전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사 기획 잘했는데 저런 행사 기획 과거 정부에도 늘 있었고요. 예. 저 정도 행사 기획은 탁현민 행정관이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행사 기획이기 때문에 굳이 왜 아직도 탁현민 행정관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얼마 전에 오래 할 생각이 없다. 이 정부에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때가 되면 물러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를 좀 빨리 밝혀주는 게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더는 거라는 얘기 거듭 드립니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약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팬덤의 플러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특유의 어떤 외양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백, 그다음에 옷차림, 올림머리 굉장히 사실 그 나이대에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우아함과 기품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 그런 외양에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 박근혜 대통령 정말 우리의 대통령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알고 보니 그 의상과 그 백과 올림머리 그다음에 성형 모두 다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최순실 씨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어떤 정치인의 외양 만들기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 뒤에 누군가가 그걸 기획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지금은 비선실세는 아니죠. 지금 이미 그 직책이 있으니까.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어떤 외양 만들기 그 뒤에는 탁현민 행정관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했던 이전 그런 그 발표에서도 사람들이 외양만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보도할 때, 되게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용보다는 외양에 더 이렇게 치중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과연 좋은 것인지 저는 오히려 내실을 충실히 기한 그런 프레젠테이션과 그거에 대한 정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전달력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전방위 집권 여당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탁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썩은 비린내 진동, 폭염 속 수해지역 비상. 외유도 모자랐는데 김학철 도의원은 국민들이 들쥐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이 청주의 물난리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상황인 것인지 청주 지역 주민들을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가슴 어깨선까지 가까이 물이 찬 거예요. 야채, 과일, 육류는 벌써 이미 다 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죠. 월세 지금 45만 원씩 내는데 저희는 진짜 미치겠어요. 지금. 보증금 500만 원에 이렇게 내고 있는데 막혀요.
본인 집이 잠겼다고 하면 진짜 놀러 가시겠느냐. 자기 어머니가 물에 떠서 떠다니신다고 그러면 진짜 가시겠느냐. 한국은 안 밟았으면 좋겠어. 한국 땅. 자기네들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어거지로 다 거기를 갔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 이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 발언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물, 전기 다 끊기고 매일 전쟁터 피난민 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재민으로 분류도 안 돼 있다. 아이 없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어서 아침 일찍 집 나가서 저녁까지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물기가 있는 쓰레기가 다 썩어서 비린내가 진동한다. 아유, 전염병이나 식중독에 걸릴까봐 겁이 난다. 그러면서요. 화장실도 못 가니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 폭염 속에 물도 전기도 못 쓰니 지옥이 따로 없다. 물 한 박스 가지고 계단 300여 개를 올라가야 한다. 샤워는 꿈도 못 꾼다. 정성희 위원님, 지금 비는 그쳤고 일단 가득 찼던 물은 빠졌는데 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옛말에도 가뭄 끝은 있어도 홍수 끝은 없다고 얘기했죠. 물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그 이재민들의 고통이라는 건 가재도구는 뭐든지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온 사람들은 이제 물난리 쪽에서 집은 있지만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다 끊겨가지고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얘긴데요. 특히 고층 아파트의 고통이 심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에어컨, 냉장고 다 쓸 수 없고요. 변기에 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떠나서 아예 옆에 찜질방이나 호텔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고층 아파트를 오르내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고통이야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에 어린아이나 노인층이나 환자가 있는 집안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택배를 요즘 많이 받으니까 또 물도 없으니까 택배 같은 거 물을 이제 택배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5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택배기사가 15층까지 간달할 수가 없으니까 미안해서 7층에서 만나가지고 중간에서 만나서 접선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으니 주고받는 그런 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에 대비가 돼서 특히 이제 외유를 나간 사람들의 그 도의원들이 더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김현 박사님 구의원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복구가 좀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좀 빨리빨리 착착착 진행이 돼서 주민들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건데 복구가 이 예상보다 좀 더 더딘 것 같아요. 굉장히 여의치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공권력이라고 있는 건 사실은 사회 기반 시설부터 복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침수되어 있는 공간부터 이제 복구를 하게 돼 있는데 방금 전에 아파트 말씀하셨지만 제가 읍면산 산사태 때 저희 아파트가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실이 지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전기실이 물에 차갖고 침수가 되고 나니까 엘리베이터 전기가 아예 안 들어와요. 그럼 저도 11층에 살았는데 11층까지 7월 달에 더운 여름에 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면 물이 안 나와요. 샤워도 안 되죠. 거기서 화장실 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변기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냉장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전이 날지 누가 알았나요? 냉장고에 이미 물건들이 다 들어차 있는데 이게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그 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죠. 아이고 냉동고에 들어있는 거 어떻게 해요? 냉동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갖고서는 전부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고 나오니까 아파트 동네는 또 엉망진창이 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 복구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후순위 뒤로 밀려 있는 겁니다. 이건 아파트의 일이니까 일단은 지금 해야 되는 건 도로부터 복구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복구 비용도 아파트 사람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간단치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들 참 많이 비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역할과 그리고 민간의 역할들이 다 혼재해서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걸 누군가가 연결해주면서 어디까지 민간이 해야 될 거고 정부의 도움은 어디까지 필요하지? 이런 일들을 해줄 전문가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들어와서 현장 투입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이런 얘기들이 도의원들을 통해서든지 전국에 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고 모이는 사람들이 지난 4일 동안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구호물품도 전달하고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들이 필요하고 이거 한 달 안에 복구가 쉽지가 않거든요. 최소한 올여름이 다 지나서 가을까지 갔을 정도가 돼야지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중앙국회의원들도 좀 관심을 보여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의 괴산댐 인근에서 괴산댐의 관리소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괴산댐 수문을 7개를 동시에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괴산 칠성 청초 주민들이 괴산댐 27개가 동시에 개방되는 바람에 많은 물이 쏟아져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평소 장마를 대비한 수위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폭우가 내리던 날 갑자기 수문 전체가 개방하면서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가 컸다.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원망과 원성이 나온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겠죠. 주민들 입장에선 피해를 당한 건데.